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치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뭔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재테크하고 계신가요? 자, 각자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고요.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 건강을 잘 지키면서 여유로운 삶을 살기란 참 힘들기만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일명 낀 세대라고 하죠. 요즘 50대와 60대 사이에서 가장 힙한 은퇴 설계는 바로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똘똘한 보험으로 돈 벌어가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보장 준비하는 방법 강의 시간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 시간에는 오늘은 보장 내용과 중복 보상 비교하자라는 키워드로 다양한 수술비 보험까지 비교, 분석 함께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돈 되는 보험 정보 그리고 보정 비교까지 저희와 함께 해보시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는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02-3153-2662번, 끝자리 2166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무료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최근에 불경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내가 내는 보험료를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들도 앞다퉈서 저렴한 보험으로 갈아태우는 리모델링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무조건 싸다고 좋은 보험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보험 리모델링으로 돈 벌어갈 수 있는 방법 강진욱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자, 요즘은 코로나로 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돈 버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정말 보험 가입 안 하신 분 한 분도 없으시잖아요. 자, 그럼 보험을 제대로 똘똘한 보험을 막 가입하는 게 뭐 무슨 돈을 버냐라고 말씀들을 하시겠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보험 1,000만 원을 가입한다. 보험료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4,000원. 또 어르신, 50대 넘으신 분들은 3만 원. 자, 예를 들어서 4,000원짜리를 가지고 보험을 한 2년, 3년 넣었는데 암이 걸렸어요. 정말 얼마나 당황하고 황망스럽겠지만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생김으로써 내가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이거가 저는 정말 똘똘하게 돈 버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정된 위험, 즉 내가 내년, 후년에 써야 될 돈들이 있을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과 이런 암이나 큰 질병 같은 경우는 정말 예기치 못했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것을 대신하는 게 저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3만 원, 4만 원, 1,000만 원짜리 보험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비싼 것 같지만 1년이면 36만 원, 2년 냈다고 해서 72만 원을 냈는데 내가 암이 걸려서 1,000만 원을 받는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내가 질병이 걸려서 마음은 아프겠지만 재테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을 잘 가입하는 거. 그거는 저는 돈 버는 방법의 제 1순위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보험에 아직 높은 금리로 책정된 보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보험을 잘 활용하시면 정말 똘똘한 재테크를 할 수 있어서 오늘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 수명 100세를 살다 보니까 만성질환자, 안 아프신 분이 정말 없어요. 뭐 50대? 아니에요. 정말 40대만 넘어도 정말 어떤 약을 하나 두 개씩은 다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50%가 넘는 것 같아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40대 넘으신 분들한테 혹시 약 드시는 거 있으시나요? 했을 때 저 아무것도 안 먹고 건강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만나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1개에서 또는 4개, 5개 정도의 질병을 가지고 어떻게 100세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노후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의료비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것을 내가 조금 어렸을 때, 조금 젊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게 보험 재테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고 어떤 위험을 주는 게 뭘까라고 보니까 여전히 암이었어요. 암이 154%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심장질환이에요. 생각보다 저도 보통 우리가 뇌졸중, 뇌경색, 이 뇌 쪽으로 질병이 많을 것 같지만 심장질환이 62%고요. 그 다음에 뭐가 올라왔냐면 폐렴이 올라와 있어요. 요즘 그러니까 코로나 역시 폐하고 관계가 되다 보니까 이 기관지염, 폐와 관련된 이런 질병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거는 아마 계속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공기가 점점점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폐질환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뇌혈관 질환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아직도 우리가 알고 있는 3대 큰 질병이 우리의 어떤 노후의 행복을 방해하는 큰 위험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제가 보험에 있다 보니까 암보험을 이렇게 하시면서 주변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유, 암보험 많이 가입할 필요 없어. 요즘은 의료보험 제도에서 5%만 내면 다 해줘. 깜짝 놀랐습니다. 자, 정말 그럴까요? 그래도 이게 산정특례 제도라는 게 있어서 큰 질병이 걸렸을 때 내가 5%만 해당되는 돈을 내고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의료 선진국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더 중요한 게 여기서 이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뭐냐면 비급여 항목, 선택적 진료, 상급 병실료 이거는 5%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준비해야 돼요. 이거를 간과하신다는 거죠. 즉 내가 위암이 아주 초기에 걸렸을 때 이럴 때는 의료보험에서 다 돼요. 그래서 급여라는 항목으로 우리가 치료를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보통 연기에서 1기 안쪽에 있다면. 그런데 췌장의 일기는 또 다를 수 있어요. 유방암의 일기도 또 다를 수 있거든요. 폐암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하다가 3기 또는 2기 또는 3기 끝까지 해서는 4기까지 췌장이나 폐나 이런 데는 정말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 늦은 다음에 발견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선택적 진료를 하게 되지 우리가 아직 그 급여 수준, 즉 의료보험에서 대고 있는 그런 비용으로 처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암보험 가입할 일이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래서 암 진단금이 꼭 필요하고요. 그 암 진단금을 받으셨을 때 내 치료비가 조금 적게 들어서 돈이 남았다고 그 돈 제발 딴 데 쓰지 마시고요. 그거는 꽉 묶어두세요. 나의 그 암이라는 게 완치하고도 재발이 요즘은 너무나 많거든요. 자, 볼게요. 암 치료비. 여기 보시면 그 대부분 이 항암 치료 비용에 71%가 들어가고 수술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암 치료를 포기하는 4기 암 환자 중에 70%는 치료비 때문에 그냥 그만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제가 볼게요. 근데 요즘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앞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이런 양성자 치료 여기 보시면 사이버나이프도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있는데 저 주변에서 봤습니다. 부자이신 분이 좀 경제적으로 넉넉하시거든요. 이분이 암 받으셔서 일본에 건너가셔서 이게 중입자 치료 3번 받으시고 암 완치돼서 오셨어요. 폐암 3기였었거든요. 근데 이거 그러니까 그분이 8천만 원 정도 되는 거, 근데 저한테는 한 1억 8천 정도 들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치료 받으시고 완치 판정 받으시고 들어오셨거든요. 자, 1억 8천. 1억 8천이에요. 1억 8천. 물론 이분은 한국에 없어요. 이 중입자 치료는 일본에 가서 받으셨어요. 또 독일에 가는 거 받는 거는 1억 정도 되고요. 지금 한국 서울대학교랑 몇 군데 우리 상급 종합병원에서 이 중입자 치료를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 비용이 이렇게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이거는 아까 5% 산정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자, 우리 항암 치료에 이렇게 부담스러운데 그 중에 하나가 표적암 치료예요. 표적암 항암 치료인데 기존의 항암 치료는 사실은 우리가 수술을 해서 간단하게 딱 잘라냈을 때 끝나면 좋겠지만 그 진도가 좀 높았을 때는 어떻게 되죠? 항암을 하거나 또는 약물을 투여하거나 그러면 내 주변 암세포는 물론이지만 내 주변 세포까지 다 공격을 받다 보니까 구토하고 머리 빠지고 정말
몸에 어느 정도 빠지는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몸이 막 엄청 빠지고 거의 누워서 아무 생활도 할 수 없는 미사일 공격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치료법이었다는 거죠. 근데 요 표적 항암 치료는 드론 여기서 지금 드론 공격 딱 그 적군을 향해서 즉 암세포를 향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요거는 주사 치료가 많아요. 그래서 주사 치료가 있다 보니까 근데 그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자, 볼게요. 월 평균 420만 원인데요. 유방암으로 같은 경우 사이클이 있어서 총 들어간 유방암 같은 경우는 6,600만 원까지 들어가요. 완치까지 제대로.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물론 이 그 표적 항암 치료가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먼저.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게 나한테 맞는 경우가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맞는다고 하면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뭐 한 달에 월 1회에서 또는 월 한 4회까지도 매주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방암 같은 경우 치료비가 6,600만 원.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폐암 같은 경우에는 7,500만 원. 근데 이게 돈만 있으면 치료가 된다는데 안 하실 것 같으세요? 아까 중입자 치료 받으실 1억 8천 들었지만 완치되셨잖아요. 옆에 그런 사람이 보는데 치료 안 받고 싶겠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이렇게 비싸게 그다음에 대장암도 보통 4천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이 표적암 치료를 하면. 근데 내가 아까 5%를 믿고 있다가 이거는 내 돈 내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손 놓을 수는 없잖아요. 기회가 우리가 더 아름다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면 요거를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볼까요? 면역 항암 치료가 또 있어요. 이거 생로병사에서 나왔던 건데 이분도 폐암 4기였어요. 아, 이제 한 달밖에 못 산다. 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주 요 면역 치료를 맞으시고 6년째. 자, 1년에 얼마 들으셨어요, 이분? 1억 6,800만 원. 1억 6,800. 4주에 1,350만 원. 이거를 치료를 받으시고 지금 6년째 취미생활 하면서 아름다운 노후 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또 볼까요? 이분은 폐암 4기였어요, 이분도. 자, 이분은 어떤 걸 맞으셨냐? 옵티보주를 맞으셨고 일주에 1,300만 원, 연간 1,680만 원인데 한 번 맞았대요. 한 번인데 종양의 기지가 확 줄어버려서 2번 맞고 3번 맞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봉사하면서 이분이 사시겠다. 왜? 나는 이제 2번째 인생을 나에게 선물을 받았으니까 나는 봉사하면서 살겠다. 새로운 인생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내가 미리 조금만 준비하면 내가 이런 행복을 선택할 수 있고 이런 행운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희망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희망이 생겼다는 거죠. 지금 한 보험사에서 암 상품을 보면 혈액 표적 항암제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면역 항암제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요게 같이 세트로 들어가는데 이게 아마 거의 대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항암 치료하면서 면역제, 즉 내가 항암 그 암세포에게 공격을 가고 면역 항암제는 내 스스로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내 면역세포에게 힘을, 영양제를 막 줘서 힘을 주는 거죠. 그럼 나도 공격하고 그 면역력이 같이 하면서 암을 죽여버릴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해서 다만 부담되는 거는 어마무시한 치료비였는데 이거를 얼마에 준비할 수 있는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단돈 10,000원. 단돈 10,000원. 이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갱신형으로 돼 있어요. 10년 갱신형. 근데 이 10년 갱신형이 저희들이 보통 갱신형은 나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갱신형은 다 나중에 올라가니까 비싸고 올라가는 속도를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지금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처음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보험사에서 이 보험료를 받아서 얼마만큼의 이익이 나고 얼마만큼의 손실이 날지 아직 그 위험률이 책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싼 거예요. 즉 10,000원에다 내가 그 보장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10,000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커피 한 잔, 뭐 맛있는 데 가서 커피 한 잔, 점심 식사 한 끼? 요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거든요. 물론 여기에 몇 가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특약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최소로 내가 이미 나는 암보험 뭐 5천도 있고 1억도 있고 다 가입이 돼 있으시면 여기에서 아주 최소 금액, 이 보험사에서 최소 금액으로만 가져가시면서 이거
내가 표적암 항암 치료를 할 수 있게 진단이 떨어지면 5천만 원을 그냥 받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아까 그런 치료들을 내가 정말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내가 10,000원 내고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로또가 될까요? 그 로또는 맞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선택해서 준비만 한다면 5천만 원에 대한 어떤 나에게 올 수 있는 위험을 내가 방어할 수 있다는 거. 그건 저는 재테크라고 하고 성공적인 재테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보시면 20세 같은 경우는 정말 10,000원도 안 하죠. 또 30세, 50세 같은 경우에도 남성 2만 원 정도 하고요. 60세 남성이 3만 원 정도 하고 있어요. 여자분들은 60세가 돼도 2만 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라고 하면 이미 나는 암보험이 있어. 그러면 요 정도를 추가를 하시면서 이 신기술 내가 완치 확률이 매우 높은 요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요거는 기존 암 진단비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암 진단비가 없는데 나 요것만 할래? 아니거든요. 일단은 먼저 암 진단비가 기본적으로 2,000이든 3,000이든 있고 요거는 추가로 가져가는 게 합리적인 암보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재진단암이거든요. 자, 재진단암의 가장 큰 좋은 장점은 잔여암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암이 우리가 이 재진단 두 번째 암을 처음 암 말고 두 번째 암을 줄 수 있는 게 2차 암이 있어요. 자, 2차 암은 이 잔여암을 주지 않아요. 이 잔여암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위암 진단을 받았거나 간암 진단을 받았는데 이게 1년 안에 끝나지가 않아요. 평균 4에서 5년 걸리면 아직 계속 내 몸에 아직 암세포가 남아있죠. 네, 잔전암, 잔여암. 이 보험에 대해서 1년마다 또는 2년마다 암세포만 있으면 다 주는데 이 2차 암은 새로운 원래 처음 암과 다른 새로운 암이었을 때만 두기 때문에 전혀 다르고 얘는 1회만 줍니다. 그런데 재진단암은 무한 리필. 계속 내 몸에 암세포만 있으면. 또 하나 제가 지난번 방송을 끝나고 상담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분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게 뭐였냐면 저는 유병자입니다. 그러면서 암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떤 유병자이십니까 하고 여쭤봤더니요. 올해 3월 달에 신장암 진단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저에게 물어보신 거는 저 암보험 하고 싶어요. 안타까웠어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암 환자한테 암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재진단암이 있다면 앞에 진단을 써도 이 재진단으로 해서 암세포가 발생하면 계속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유리한 거죠. 근데 사실은 50대 넘으신 분의 재진단암을 넣기에는 보험료가 좀 비싸요. 왜?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30세 어린이 보험에 꼭 재진단암을 저는 꼭 가입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정말 돈 버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보세요. 2년마다 진단암, 3년마다 주는 진단암을 했을 때 2년마다는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여기는 똑같은 조건에서도 1억 1천, 2배의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내가 조금 더 특약을 어떤 것을 가입하느냐를 먼저 체크하고 잘 가입하시면 이게 돈 버는 거예요. 같은 돈을 내고도 보험료 차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3, 4천 원밖에 안 하는데 이런 큰 보험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게 현실이죠. 그런데 또 한 보험사에서 요즘에 여기다가 신재진단암이라고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재진단암에서 단점이 하나 있어요. 즉 일반 암에서 기타 피부 갑상선 전립선암으로 만약에 내가 전이가 되면 보장을 안 해줘요. 물론 일반암에서 일반암으로 전이된 건 100% 해주거든요. 또는 처음에 갑상선을 했는데 그 갑상선암이 기타 피부가 또 된다거나 일반암으로 갔어요. 갑상선 하다가 이게 일반암으로 전이됐어요. 이것도 보장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갑상선 또는 기타 피부 전립선암에 걸려서 전이가 되든 또는 일반암에서 그쪽으로 되든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주는 게 요번에 신재진단암. 요거는 2년 주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준비해 놓으시면 특히 집안에 이 갑상선암이나 전립선암에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꼭 챙겨서 준비하시는 게 더 유리하고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볼게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아무거나 대충 이런 말을 해서 조금 웃기긴 하는데 보험 가입하시면 그냥 저렴한 거 제가 좀 하나 해주세요.
아, 그냥 좀 대충 뭐 쓸만한 거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셔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안 봤어요. 우리가 산정특례제도에서 보면 심장 수술, 뇌혈관 수술 했을 때 여기는 5년이 아니고 30에서 60일이에요. 5% 준다는 거. 자, 얘는 수술을 하시면 돼요. 수술을 했을 때만 주는 거예요. 즉 내가 심장 수술 또는 뇌혈관으로 수술을 하고 수술 후 입원을 했을 때 이 기간이 30에서 60일 사이 병원비의 5%를 준다는 거죠. 좀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후유장애가 생긴다거나 대부분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이 그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에는 사망도 있지만 굉장한 후유장애를 동반하거든요. 자, 근데 하나도 보장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럼 이 보장을 받기 위해서 나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느냐? 제가 추세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2008년도, 그다음에 2012년도 불과 플러스 4년이거든요. 2012년이니까 지금은 플러스 8년이 넘었어요. 요 사이에 뇌출혈은 몇 프로로 줄었어요? 9%로 줄었어요. 뇌졸중 77%에서 63%까지 줄었어요. 이 뇌졸중이 그나마 뇌경색이 진단을 받는, 뇌경색이 뭐죠? 막히는 거잖아요. 혈전이 묻혀서. 요거는 거의 50대, 60대 넘어가면 대부분의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뇌졸중 좋습니다 했는데 오히려 뇌졸중도 줄었어요. 63%로, 그렇죠? 그러면 이게 줄으면 뭐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뇌혈관 질환이 늘어났어요. 요즘 뇌혈관 질환 진단비 생각보다 많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MRI를 찍어보는 거예요. 조금 더 내가 고급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MRI를 찍었을 때 거기에서 뭐 꽈리라든지 여러 가지 혈관 질환에서 뇌 쪽에서 문제를 발생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뇌혈관 질환이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그래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지금 어린이 보험에서나 그나마 2천, 3천, 4천까지 되지만 그 30세가 넘는 순간에는 대부분 다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불과 지난달에 2천만 원씩 주던 보험사도 지금 1,000만 원을 줄여놨거든요. 또 50대가 넘어가면 500밖에 안 주고요. 60대 넘어가면 300밖에 안 줘요. 이렇게 보험 진단금을 줄여놨다는 얘기는 빨리 가입하시면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런 질병 수술해서 내가 당장 일도 못하고 누워있는 상황에도 보험금을 내가 그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재테크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볼까요? 자, 허혈성도 똑같아요. 급성심근경색 19%에서 9% 굉장히 많이 줄었죠. 급성심근경색 대부분은 심장마비예요.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는데 생각보다 많이 없다는 거죠. 있긴 있죠. 그리고 이거보다 허혈성보다 더 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예, 심장 질환이에요. 자, 급성 심근경색이 3건 정도 되고요. 허혈성이 이게 요거를 플러스 해갖고 요게 한 6건이 되는 게 81%라고 하면 나머지 한 20% 정도는 심장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게 심장 질환이 진단비에는 없어요. 대부분 다 어디에 있다고요? 수술비에 있어요. 수술비의 대표는 부정맥, 심부전증.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에 여기는 보장이 안 되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심장질환, 여기 급성심근경색 3개 되죠. 특정은 허혈성하고 여기 보면 여기서 보면 허혈성이 이만큼 돼요. 여기 3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심장질환 수술비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심장질환을 보시면 류마티스예요. 류마티스성 심장질환하고요. 다발성 판막질환, 그다음에 심근병증, 심방세동 이런 것들로 우리가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생각보다 비류마티성 대동맥 판장애 요거 1,600건. 2017년도 자료거든요. 그 뒤에 게 없어서. 그럼 지금은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이 바뀌었어요. 기름진 게 많기 때문에 혈액이 끈적끈적해졌기 때문에 이런 질병들이 많고 이런 수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여기 이 많은 수술 중에서 허혈성은 1개밖에 안 되거든요. 자, 우리가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심장 질환까지 보장할 수 있는 심내혈관 수술비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수술, 또 하나 수술비는 반복 지급되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수술비가 표준체도, 유병제도 다 가입하실 수 있거든요. 스텐트 삽입하시는데 2,000만 원 나오고요. 부정맥 수술하면 1,500만 원 나오고, 당뇨, 고혈압, 망막증 수술 1,000만 원 나오고요.
물론 납입 면제도 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입을 했을 때 남자분들이 조금 비싸긴 하죠. 나이가 들면 이렇게 팍팍 뛰어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보통 3만 원대면은 준비가 가능해요. 그래서 진단비가 좀 너무 부담스러울 때는 수술비로 대체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보험에서 제일 좋다고 많이 얘기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질병 후유장애예요. 근데 이게 옛날 보험에는 거의 없어요. 옛날 보험에는 상해는 후유장애가 3에서 100%가 있고 한데 질병 후유장애는 80% 이상만 있는데 2019년 이후에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 상해나 질병 다 3에서 100%짜리. 요거는 무한 반복이죠. 요거까지 다 받을 수 있어서 혹시 내 보험증권 옛날에 가입해서 있나 없나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고 특히 우리 자녀들 보험에 챙겨 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위암 수술했는데 위를 제거했다? 50% 나와요. 그럼 암 진단비 받고요. 내가 가입한 금액이 3천만 원이다. 질병을. 그럼 1,500만 원 여기서 또 추가로 1,500만 원 받죠. 자,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나중에 이분이 신장 투석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1,500만 원만 그러니까 3천만 원 가입한 거에 1,500만 원 줬으니까 빼기 1,500만 원 하고 남은 거에서 주는 게 아니라 다시 3천만 원에 75%를 또 받을 수 있고요. 이것만 되는 게 아니고요. 자, 볼까요? 나이가 들면 자, 치아도 결손되고요. 디스크 생긴 게 관절, 폐혈 다 생기거든요. 관절염 수술 한쪽 무릎 할 때마다 20%씩 나와요. 그럼 아까 3천만 원 가입했으니까 여기서 600만 원, 한쪽 하시면 6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 3천만 원이란 돈은 받고 또 받아도 계속 채워 있는 물이라 내가 필요한 만큼. 또 하나 아픈 것도 아니라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에 의한 내 몸의 기능이 저하가 된 것에 대해서 수술을 할 때도 다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거 치매예요. 치매, 요즘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데 치매에서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CDR 점수 이제 우리가 2점이 되면 중등이거든요. 중등 치매인데 이때 3천만 원을 가입했으면 40% 여기서 1,200만 원 가입할 수 있어요. 지금 일반 손해보험에서 중등 진단비 치매 진단비를 1,200만 원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돈이 보통 4, 5만 원 돈 해요. 그 다음에 중증이 됐을 경우 다시 여기서 300만 원, 600만 원, 20%만큼 플러스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받고 또 받을 수 있는 게 질병 후유장애인데 요거의 가장 약점은 건강하신 분만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아무 일이 없었을 때 가입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급하게 왔는데 보험에 또 하나 이 저축 기능이에요. 지금 금리가 우리나라 지금 몇 프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금리가 0.5%의 시중금리, 기준금리가. 미국은 0에서 0.25. 금리를 이렇게 낮았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가봐야 1% 적금, 예금 찾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보험회사에는 아직 있어요. 연금을 해볼게요. 연금으로 재테크해서 노후에 100세를 보장하고 종신연금 수령도 되고요. 여기에 중도 인출도 돼요. 그러니까 저축을 하셨다가 정말 긴급한 사정이 생기면 돈을 찾을 수도 있고요. 추가 납입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납입하는 기간 동안 몇 프로? 5%. 그다음에 거치하는 동안 4%. 이렇게 확정금리. 이거 은행에 가서 이런 상품 있냐고 물어보면 저보고 몇 년도의 사람이냐고 아마 물어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있어요. 보험회사에. 그러니까 이런 상품을 저는 큰 돈을 들여서 하시라는 게 아니라 작은 돈을 꾸준히 모아놓는다면 이게 정말 똘똘한 효자 역할을 할 거라는 거죠. 또 하나 치매보험 재테크라고 그랬어요. 치매보험의 확정금리 2.5%예요. 자, 텔레비에서 보면 요즘 채널에 치매보험 선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치매가 확률이 높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한 10에서 20% 정도가 치매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치매에 대한 위험이 너무 공포가 있다. 치매 재테크 하세요. 치매보험을 가입하시면 2.5%에서 이자가 나중에 내가 넣은 금액의 120%, 130%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중증 치매가 걸리면 매달 생활비 1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받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치매가 안 걸렸다. 제가 보기엔 평균 84세까지, 82, 3세까지 치매에 대한 염려가 없으시면 그땐 찾아 쓰셔도 돼요. 그 뒤는 건강하실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치매 재테크. 걸리면 치매,
생활비 받으시고 아니면 연봉리 2.5%로 내가 그만큼 이자를 부려서 나중에 그 목돈 찾으셔서 또 좋은 일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종신보험 재테크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저희들한테 이제 많이 여쭤보는 것 중에 한 10년 후에 또는 15년 후에 아이의 대학교 학자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돈을 좀 저축하고 싶어요. 근데 은행 금리가 너무 싸요라고 할 때 저는 종신보험 재테크를 설명을 드려요. 연봉리 2.25% 또는 2.5%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10년 정도 납입을 하시고 나면 보통 한 115% 정도 그다음에 계속 이자가 붙거든요. 그러면 한 10년이나 15년 애들 학자금 할 때 그걸 해약하시면 되고 종신보험이 좋은 점이 뭐죠? 여기에는 사망보험금이 있어요. 물론 그럴 일은 없지만 사람은 모르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그것을 넣으시다가 학자금을 넣으시다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내 넣은 금 이거 학자금 원금에다가 원리금 있죠? 이자하고 원금 있고 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학자금 준비가 적금보다는 보험이 훨씬 안전한 재테크라는 거죠. 자, 제가 급하게 달려왔지만 보험을 활용하시면 생각보다 쏠쏠한 재테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하실 때는 전문가를 선택하시고 저는 기존에 가입된 보험증권 꼭 확인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계속 또 쌓이면 보험금이 부담되니까 기존의 장단점 살피고요. 새 보험 필요한 것만 쏙쏙 골라가서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것들 요것만 하는데 요게 또 중요하겠죠. 끝까지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수준, 요 수준에서 맞춰야 돼요. 많이 넣으면 좋지요. 근데 막 나에게 부담스럽게 가입하면 어떻게 되죠? 중간에 해지를 하죠. 중간에 해지하면 누가 제일 이익이다? 네, 보험회사가 제일 이익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 부분 꼭 지켜서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자, 이렇게 해서 내 보험이 잘 돼 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건강검진. 나라에서 해주는, 뭐 1년에 한 번씩 해주면 해주고, 회사에서 해주는 건강검진 잘 받으시면서 건강관리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넓은 정리할게요. 암, 뇌혈관, 재발, 허혈성, 그 다음에 심뇌혈관 수술비 가져가시고요. 제 리필 보장되는 질병 후유장애 수술비, 그 다음에 비급여가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아까 표적 항암 치료 같은 거는 부담 없이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전문가를 선택하셔서 좋은 보험을, 똘똘한 보험을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래닝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보험으로 돈 버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적게 내고 훨씬 더 많이 보장받으면 그게 돈 버는 걸 텐데요. 그래서 오늘 돈 벌어갈 수 있는 플랜 몇 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단 암보험료 아마 들고 계셔도 진단비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최신 표적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일시금으로 5천만 원 주는 회사 지금 딱 한 군데 있다고 합니다. 5천만 원을 단돈 10,000원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대질환 쪽 보장은요. 특히 여러 보험사들에서 좀 예민하게 다루는 만큼 보장 내용과 범위 저희와 함께 꼭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장받기 쉽다는 질병 후유장애 보험을 비롯해가지고 또 노후 대비의 필수 대비책인 연금보험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보험들 잘만 갖춰놔도요. 정말 부자 된 기분이 느껴질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자, 보험 관심 없으신 분들도 필수로 가져가시는 게 실비보험이잖아요. 네. 이게 뭐 병원비를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가입을 하시는데 네. 이게 지금 비급여라고 보험금을 주지 않는 항목에는 어떤 게 있나요? 생각보다 비급여 항목이 우리한테 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잘잘하게 아파서 가는 병원비는 대부분 그쪽을 받으시게 되는데 아까 표적 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주사 치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입원이 안 되고 왜냐하면 조그만 병원이 아니라 상급 종합병원에서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거기선 입원을 안 시켜줘요. 그리고 약으로 먹는 경구 투여 약이나 주사 치료인데 주사 치료는 비급여가 3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아까 제가 치료비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약도 이게 통원비가 25만 원, 5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비급여가 안 되고 또 비급여에서 뭐 상급 종합병원 입원비라든지 생각보다 우리가 디테일하게 내가 급여이 있는데 비급여 선택적 진료라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비싼 보험은 그거는 실비에서도 보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유념해서 실비가 있다고 너무 만족하지 마시고 어느 부분 정도 신기술 계속 개발되는 신기술 보장을 받으시려면
조금 더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는데 이 표적항암 치료비에 대해서 비급여라고 합니다. 실비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런 치료를 못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자, 표적항암 치료비 주는 보험 10,000원대로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금보험에서 확정금리 연금보험 소개해 주셨는데 그럼 이거 평생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종신연금이고요. 그다음에 이 제가 아까 5%, 4% 평생 동안 유지받을 수 있습니다. 네, 4%, 5% 확정으로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연금보험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은 문의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진홍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요즘 경기도 너무 어렵고요. 코로나19로 가계 경제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보험을 잘 준비해 놔야지 최악의 상황도 이겨내고 돈을 벌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내게 필요한 보장이야라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쏙 골라서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릴 테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드리고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요. 보장 내용과 중복 보상을 비교하자입니다. 이식기 전문가님 모시고 보장 내용 비교해 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요즘이야말로 정말 가성비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는 시기인 것 같거든요. 네, 네. 어려운데 또 보험은 준비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렴하다는 수술비 문의를 정말 많이 주시거든요. 네. 오늘 질병 수술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문의들을 하시고 그리고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획기적인 수술비 보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보험료를 납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거 지금 방송을 보면 종신보험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진단비도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질병의장이 굉장히 방송 내용 보면 다 모든 보장이 너무 좋아요. 종류가 그래서 너무 많고요. 다 준비하시고 싶지만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 가는 게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뭐 반복적인 보장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수술비 보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성비가 얼마나 높은지 그 부분을 한번 짚어드릴게요. 지금 그 질병 수술비 하면은 중복 보상이 계속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손 의료비 보완을 보면 실손 의료비가 100세 갱신까지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갱신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완도 수술비로 가지고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진단비의 뭐 10%만 준비를 해도 수술비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비에 대한 뭐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려면 보험료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수술비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뭐 지속적인 치료비. 우리 진단비는 최초 1회나 아니면은 뭐 암 같은 경우는 재발하면 재발암 같은 경우에 계속 나오지만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매해 지급이 된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비 재원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술 해당 같은 수술을 우리가 수술을 했을 경우에 타사 같은 경우에는 365일이 지나야지 예. 보장이 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수술비 보장은 내가 365일 안에 또 같은 부분으로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예. 매해 지급이 된다라는 이런 부분이 또 있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심내혈관 수술비 그리고 71대 수술비, 종수술비 그리고 여러 가지 2대 질환 수술비로 준비를 하고 5대 기간 수술비까지 준비를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101대 질병 수술비에는 이 모든 보장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수술비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5대 질병 수술비는 어떤 부분이고 심내혈관 수술비는 어떤 부분인지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지금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가 살짝 준비가 되어 네, 있는데 네, 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질병 수술비 좋다는 네. 건 알겠는데 네, 종류가 너무 많고 뭐 몇 대 수술비 해가지고 헷갈려 하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수술비 종류가 정말 많은데 네, 네. 101대 수술비가 가장 많은 걸 보장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5대 질병 수술비 그리고 심뇌혈관 수술비 안 해도 될까요? 그리고 네, 네. 보장 범위는 어딘가요? 어디까지인가요? 라고 이런 질문을 지금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네네. 이거에 대한 대답을 들어본다면요, 이거 범위 어떻게 될까요? 그죠. 보장, 우리가 보험료는 싼데, 보장은 굉장히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보험료 싼 대신 그래서 보장이 적구나 생각하는 시청자님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수술비는 보험료도 싸면서 보장 범위도 넓은 부분도 많고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101대 질병 수술비를 보면 첫째, 10대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대표적인 뇌혈관, 심혈관이 대표적인 부분이고요. 1,000만 원까지 보장이 되세요. 그리고 27대에 보면은 우리가 여성 질환들이 많이 오는 갑상선이라든지, 그리고 나이가 들면 오는 녹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술비가 또 600만 원까지 보장이 되시고, 그리고 지금 21대 질환에 또 보면은 우리 유방 쪽으로 종양이 생기면 양성 종양이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이 부분도 수술비 보장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41대에 나누어져 있는 부분을 보면 담석이라든지 그리고 관절염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추간판 같은 경우에도 보장이 다 되시고 계세요. 그리고 백내장 치액 보장까지 보장이 되지만 이 안이 101대 질병 수술비의 보장이고 그리고 질병 수술비라든지 우리가 또 24대 수술비를 따로 추가로 했을 경우에는 중복으로 보장이 되시기 때문에 중복 보장이 되신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5대 기간 수술비는 아까 조금 전에 물어보셨듯이 어떤 부분이냐면 심장 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 그리고 우리 간 질환, 그리고 심장 질환, 그리고 폐 질환까지 우리 몸에 보장이 정말 되시는 중요한 거죠. 5개 기관에 대한 수술비니까 이거 정말 필요하겠는데요? 네, 그렇게 봤을 경우에 지금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 보험이 보장이 되나 물어보시잖아요. 폐질환 쪽.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내가 염려돼서 검사를 받으면 실비에서 코로나 검사 비용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그런데 지금 폐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우리가 사망 순위가 3위로 많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 폐렴 같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코로나에 대한 증상이 오시면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까지 가게 되죠. 이럴 경우에 지금 101대 질병 수술비에서는 폐렴 쪽도 보장이 되시고 면책 기간도 없이 보장이 되세요. 그런데 타사 같은 경우에는 5대 기간 수술비를 준비했을 경우에 면책 기간이라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 2대 진단비는 혈성하고 뇌혈관 질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급성신경경색이라든지 이렇게 뇌출혈만 보장이 되다가 지금 혈성하고 뇌혈관까지 보장이 되는 보장 범위로 넓어졌는데 이 부분이 장점입니다.
우리가 진단비를 준비를 하고자 하면은 50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는 한도 금액도 많이 가입이 안 되시죠. 그리고 지금 해외선 같은 경우에는 스탠드 삽입 수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보장되는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초 1회만 보장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그러면 연간 1회만 보장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100일대 질병수술비에서는 매해 반복적으로 보장이 된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5대 기간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면책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꼼꼼하게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제가 여기 도표를 한번 보시면은 A, B, C, D사로 해서 나눠져 있는데 네, 맞습니다. 100일대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뭐 매해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5대 수술은 지금 A사는 연간 1회에 보장이 되고 지금 똑같이 보장이 지금 C사하고 D사는 최초 1회까지만 보장이 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수술비에 대한 부분이 보장을 한 번밖에 볼 수 없는 회사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부위별로 봤을 경우에는 5대 기간은 모두 100% 지급이 되는데 지금 포인트 부분이 폐질환 부분이죠. 폐질환 같은 경우에는 면책되는 부분이 지금 대체적으로 대부분 면책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 안 되는 부분도 폐렴 호흡기 질환은 또 보장 안 되는 보험회사도 있고요. 이 부분을 꼭 한번 꼼꼼히 짚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부정맥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심장 활동수가 뭐 빠르거나 느리거나 네. 이럴 경우에 부정맥 진단을 받으시는데 이 부분의 보장이 지금 수술비 보장에서 안 되는 보험회사 거의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일대 같은 경우에는 부정맥까지도 보장이 되는 부분. 이런 장점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성비는 좋은데 보장의 보장 금액이라든지 보장 범위가 뭐 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렴할까요? 지금 보험료는 예. 지금 최소 보험료가 3만 원부터 가입이 가능하세요. 101가지 수술비 다 보장되는데 3만 원대요? 네네.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하게 준비를 하시려면은 뭐 갱신보험으로도 준비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유병력 자본도 가입 가능하세요. 와. 응. 정말 뭐 유병자분들도 가입 가능하고 이렇게 저렴하면은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럼 결국 A사부터 D사까지 다 망라해가지고 하나만 추천해 주시는 건 101대 네, 저는 101대를 추천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예.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진단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조금 많이 되셔가지고 그 보험료에 대한 지출 금액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보험료를 준비를 하는 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내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하는데 보험료 지출 금액을 따져보면 한 가족당 나가는 금액이 소득에 비해서 10% 15%가 적정하다고 하는데 뭐 20% 30%까지 납입하시는 한 가정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뭐 우리가 저는 이 보험을 지금 효보험으로도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보험료를 납입하시기가 굉장히 보험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좀 많이 좀 시청자님들께서 부담스러워하세요. 맞아요. 그렇다면 또 부모님들이 아프시면 또 가족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라서 최소 금액으로 준비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심내혈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진단비가 아닌 이 심장이라든지 뇌혈관은 진단을 받으면 꼭 수술을 80% 이상 수술을 하는 부분이 많으시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수술비 하나로도 병원비에 대한 부분이 충당 금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금액을 제가 3만 원이라고 한 거는 보장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 저렴한 보험료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특정 진단비 같은 경우에 그 수술비하고 5대 기간 수술비를 그 가입을 원하실 때는 A사로 저는 추천을 드린 이유가 아까 폐질환까지 보장이 되고 부정맥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제가 101대 질병 수술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간혈로 할지 비간혈로 할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쵸. 그렇다면 수술하는 방법까지 따지고 묻지도 않고 보장되는 부분으로 준비를 하시는 부분이 저는 맞으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수술비 보장의 숫자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술 해당 우리가 365일이 지나지 않고도 수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신다라면 저는 이 보험회사인 101대 질병 수술비를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종적인 원픽은 A사 101대 질병 수술비 보험이었습니다. 101대로 가장 범위가 넓은 건 기본이고요. 만약에
한 해에 동일한 곳에 수술을 하면은요,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1년의 면책 기간이 있는데 101대 수술비 보험 면책 기간 없이 언제 어느 때든 중복 보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1대 질병 수술비를 포함해서 5대 기관 수술비처럼 내가 추가로 중복 가입을 하는 게 다른 회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 회사에서는 또 중복 가입까지 된다고 하니까요. 지금 보험료가 너무 부담돼서 진단비 준비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매년 오르는 실비도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수술비 보험으로 한 4만 원대로 저렴하게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숙기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똑똑소리난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